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11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이고요. 밖에 이제 비가 오죠. 새벽부터, 지난 밤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새벽부터 온 것 같아요. 새벽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아서 운전하시는데 빙판길이나 이런 거는 안 생겨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될 것 같아서 감기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평광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사례 위주로 알아보는 거죠. 평광격인데 이 평광격은 이제 흉격이잖아요. 흉격을 성격시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사례에서는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될 때 성격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좀 키워야 되겠네요.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낫죠. 이런 사주 이제 을묘 일주잖아요. 이렇게 평관이 중중한데, 그러니까 평관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이제 정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관이 중중한데 이제 식신 정화를 써서 이 평관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어, 이 식신이 제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살이 먼저가 아니라 식신, 생재, 재생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례에서는 이제 재생살로 합격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조가 이렇게 여기 이제 바뀌는 거죠. 기토가 이쪽으로 연으로 신금이 월간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는 식신이 능이 칠살 신금을 제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에서는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식신, 그러니까 천간은 그 기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순서대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뭐 공간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둥둥 떠 있다. 글자가 이제 떠 있는 걸로 보시는 거죠. 떠 있는데 내가 내 옆에 떠 있는 글자가 신금이 너무 가까이 떠 있으면은 그거를 떠 있는 구조에서 식신이 신금을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 평관보다 재성이 먼저 내 옆에 더 가까이 떠 있을 때 그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고 하여도 식신의 힘이 이렇게 재성으로 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또 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파격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격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잠시만요. 자, 이사주는 임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토 많잖아요. 그죠? 이 병이에요. 토가 평관 병이다. 인성으로 살인상생하는 면이다. 축중에 있는 신금이 떠서 인성이 살인상생하는데 이 인성을 이렇게 병화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인성을 이제 병신합으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왜 토가 화생토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인성이 살아있다, 무력하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구조에서도 그렇고요.
식신생재 재생살이 아니라 식신재사라는 맛이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편인 상생하는 이 인성이 있는데, 인성을 무력하게 하는 이 병화가 이쪽 화생토부터 먼저 하고 병신합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도 성격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사주가 이렇게 을목이 신금은 편관인데 6월에 신금,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목이 이렇게 투관이 됐으니까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정편관이 이제 혼잡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무토일간에서는. 그래서 여기 기토가 이제 무토의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이 편관을 합살한다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자가 있죠. 그죠? 해자, 해월에 간목이 떴는데 해중에 간목이 뜬 거잖아요. 무토 입장에서는 편관이고 갑인과 녹지로 있기 때문에 편관이 이렇게 강한 거죠. 이런 사주에서는 무토 입장에서는 신강신약을 보았을 때 요게 내 편이다, 약하다, 화를 용신으로 쓰는 거죠. 화토, 천간으로는 지지에서도 역시 화토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토 운이 좋고, 천간으로 경금은 괜찮은데 신금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기토도 괜찮고, 어쨌든 경금은 각기압 이 부분을 어쨌든 경금이 와서 근금목을 해주면 어쨌든 이 편관을 제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요 인성 자체를 병신합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신금 같은 운은 조금 그 세운에 따라서, 대운이 신금운이면 세운에 따라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4월에 무토가 떴죠. 임수 입장에서 4월에 무토이다 보니까 편관격이죠.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요 그런 글자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화토가 중중한 이 사주에서 이 을목 자체가 임수의 을목 상관이 목을 이렇게 쳐줘서 물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풀이 자라야 땅이 촉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흙은 마르잖아요. 그죠? 물이 더 잘 마르는데 거기에 이런 을목, 풀이나 초목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은 습기가 증발되는 거를 막아주고 물이 마르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수월에 뭐가 떴죠? 기토가 떴죠. 그죠? 수월에 신정문대 정화 안 떴죠. 신금 안 떴죠. 무토 안 떴는데 여기 기토가 떴죠. 그러면 이 기토가 있는데 개수 입장에서는 술 중에 무토는 정관, 기토는 편관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그 정편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편관은 개수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상관으로서 이 편관을 재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상관합살하고 뭐 재성을 남긴 그런 사주다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살을 제거하는 그런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중에 뭐가 떴죠? 정화가 떴나요? 그러니까 정화가 떴죠. 그러면은 사화는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고 정화는 정관이 되죠. 경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사다라고 하면은
정관, 평관이기 때문에 관살 혼잡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정관을 개수로 수국화한 다음에 평관만 남겼다. 그래서 거관 유살한 사주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관 유살의, 그러니까 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거관 유살의 사주가 되는 거죠. 이 사주도 평관이죠. 그죠?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는 정관, 신금은 정화는 평관 이렇게 되는데 임수가 수국화, 병화가 임수를 수국화하고 정관을 남겼다라고 해서 칠사를 남겼다라고 해서 거관유살 살을 남긴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어쨌든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4, 5, 5화가 또 있죠. 공역으로 4, 5미에 병정 떠서 살이 강하죠. 관살이. 그죠? 관살이 강하고 신금, 유금은 좀 멀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수운이 신약한 사주라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화 입장에서는 해월의 개수 이렇게 떴으니까 정편 이렇게 되죠. 그죠? 정관, 평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정화 입장에서 해월의 개수 이렇게 떴죠. 그래서 해월은 정관, 개수는 평관이죠. 이 평관을 무토가 상관 합사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관살혼잡을 가장 꺼리는데 합살유관, 상관을 합살하고 정관을 남긴 거죠. 합살 제살일 경우 합이 풀리면 제살이 안 된다. 무게합이 풀리는 시기에는 개수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제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합이 풀릴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천간으로 간목이든, 그러니까 간목이 목극토 할 때 이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갑대운 4살 때 소아암에 암이 좀 걸렸고요. 목극토, 간목, 기토운에는 그러니까 이런 목극토하는 운, 갑기운에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목, 목대운에 간목대운에 목토를 해서 제살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뿌리에 무근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칠살의 공격으로부터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무토하고 기토밖에 없는데 목이 와서 목생화를 해주는 듯한데 어쨌든 기존에 막고 있는 거를 허물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주는 거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보통 그러니까 틈새가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허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산혼잡은 항상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관유사를 하든 거관유사를 하든 합살유관을 하든 합살유관을 하든 거살유관을 하든 뭐 이런, 그러니까 관살혼잡은 항상 둘 중에 관을 남기든 평관, 칠사를 남기든 둘 중에 하나는 남겨야 된다. 그래서 사례는 쭉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사주는 이 사주 위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한 사주 맞죠? 그죠? 자, 제가 공명의 사주이고요.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신해 이렇잖아요. 그죠? 금수가 강하죠.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해월의 임수 편관이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에 재생살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이런 사주는 병오 양인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목화운 천간으로 토운도 좋은 거죠. 그래서 목화 토운이 오면 좋다. 왜냐면 이 편관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으로는 목화토 지지에서도 목화 이렇게 운이 오면은 좋겠죠. 내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니까. 자, 요사주 같은 경우는 무자일간에 이렇게 해자 이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해중에 간목이 떴으니까 이 사주도 한 것 같으네요. 그죠? 해중에 간목이 떴다. 그래서 이제 편관격이죠. 편관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기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인 합사라는 그런 사주가 되고 내가 약하니까 그죠? 화토운이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갑기합을 하든 을경합사를 하든 무기합을 하든 이런 합사라는 사주에서 이 합이 풀리면 합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갑대운에 그래서 이 사주 갑대운에 망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묘미가 있는데 해중에 개수 떴죠. 정관하고 편관을 띄웠네요. 그래서 정편관이 혼잡이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 편관을 기토가 식신이 제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식신제살격, 식신제살격이다. 거살육환, 살을 없애고 관성을 남겼다. 재성이 제살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생금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 기토가 그래도 편관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막아주는 정화 입장에서는 내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신금이 이렇게 있고 기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토생금 금생수하기 때문에 합격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편관격이죠. 묘월에 을목이 떴으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화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살인상생격이다. 묘목 하나 둘셋 목이 3개 토가 하나 둘셋 화가 2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편관이 살아나는 시점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상생하는데 인성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천간으로 임수, 개수, 운이 오면 중하다. 이 기토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운상으로는 수국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임계수는 중하다. 편관이나 원국이나 운에서 득세하면 이 관성이 편관 7살이 득세, 그러니까 강해지는 시기면은 실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수 입장에서 이렇게 신자, 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임자, 양인이에요. 본인이 약하지 않죠.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관을 봤어요. 그러면 양인 편관격이다. 무토가 힘이 강하냐 그랬더니 술중에 있는 무토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도 이렇게 식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수편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양인 평관격에 무토가 평관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출세를 하는 거죠. 평관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조금 어려우시죠? 칠살이 강해져도 출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칠살이 이미 완벽하게 제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이 식신 두 개로 제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관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내가 할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공이 커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평관이 살아나는 시기에 내가 더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는 화토운이 좋은 거예요. 화토운이 좋다. 금운도 나쁘지 않다. 식신제사를 좀 더 막아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운을 보면은 천간으로 이렇게 화토, 금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금이 왔을 때에는 금극목을 해줘서 평관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금도 괜찮고 지지에는 역시 화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토가 살아나는 이 화운으로 올 때, 그래서 양인 평관격에 평관이 살아나는 아들이 검사다라는 부분은 무신, 평관이 용신이잖아요. 무신. 그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총리사주까지 해서 평관격의 사례들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1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도 내일이면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도 힘차게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